네, 최혜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지금 대구교대와 한동대에 출강 가고 있는 최예송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아이백 이 대학에서 이 교사들을 어떻게 이제 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괄적으로 그냥 거칠게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일단 대구교대에 지금 개설된 강좌들에 대해서 좀 면면히 좀 살펴보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뭐랄까요, 입학 권유 같은 느낌으로 네, 오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시작은 일단 뭐 IB에 관해서 제가 그냥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아마 여기 보시는 선생님께서 이미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위스에서 이제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서면서 필요에 의해서 국제학교가 많이 설립이 됐고 또 국제학교에 재학한 그 학생들이 추후에 이제 진학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고 IBO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IB 교육과정, IB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968년에 이제 국제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 과정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IB라는 게 처음에는 DP 교육과정만 이제 개발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너무 이제 시기적으로 연령대가 맞지 않는 구간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중등 프로그램 소위 FYP를 과정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 97년에는 초등 프로그램 PYP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에 이제 CP 과정이 도입이 돼서 이 IB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령대별로 체계적으로 조금 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이제 정리를 하면 도입 연도는 조금 순서의 연령에 따르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령별로 쭉 나열을 하면 PYP, 그다음에 MIP, 그다음에 IBDP, CP 얘네들은 이제 같은 학년으로 이제 보고 하는 것이죠. 이 직업 관련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네,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BO 그 관련해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이걸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를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했던 자료에서 이 조인식 선생님께서는 2020년 자료를 이렇게 어, 제가 보고서 이게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것도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 세계로 치면 한 6,800여 개의 학교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이제 7,000개까지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히 뭐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이 이 IB 교육 과정을 활용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이 2020년보다 최근에 와서 PYP 과정에 도입이 좀 많이 늘었구나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IBEC은 뭔가? 그래서 IBEC라고 하는 게 이제 줄임말인데요. 국제 바칼로레아의 Educator Certificate죠. 교육자 자격증입니다. 교육자로서 너는 자격이 있어. 이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IBEC은 IBO에서 이제 일종의 어떤 과정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받은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수료를 하거나 뭐 졸업을 하면 부여되는 그러한 자격증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BO에서 정한 그 IB 인정 대학이죠. IBEC에 그 해당되는 그 대학 목록이 이렇게 또 책자로 매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그 아이백으로 선정된 대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있는 대학의 목록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4개의 대학에서 현재 아이백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대구교대의 아이백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교대에서는 이 교육대학원 내에 이 국제교육 전공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제 교육자를 양성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대의 교육대학원의 이 국제교육 전공은 국내 최초 PYP 인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백 중에서도 이제 IBCTL, PYP 이 초등 과정에 이제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공을 충족해서 졸업을 하시면 직접 이제 IBO에서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작년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2022년 1학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최신 전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IBCTL 자격을 갖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단 IB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PYP, MIP, DPCP 아까 그 연령별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연속성으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인 이 PYP를 국내 대학에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내에 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이 IB라는 게 관심도 많고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되지 했을 때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국제교육 전공, IB 전공을 하게 되면 이 PYP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제 실습을 해서 IB 교사로서 내가 실천적인 어떤 그런 자격까지도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IB 월드 스쿨에도 일종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충족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정말 이 IB 스쿨에 무조건 다 갈 수 있느냐 전 세계에.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영어가 일단 조금 필수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에 가시는 경우는 한국어를 써도 무방하지만 대부분이 아마 영어를 요하기 때문에 네, 영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이죠. 자, 그래서 PYP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3세에서 12세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이제 스스로 탐구해서 무언가를 깨쳐나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고요. PYP의 역할이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그냥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와 사회적, 감정적 행복을 다룬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배움에 책임감을 갖게 하고 독립심을 키우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그리고 국제적 소양을 기르고 키워가기 위한 기초로서 학생 개인의 가치관 정립을 돕는다와 같은 국제적인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 목표를 좀 삼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YP는 이제 교육 과정이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탐구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개의 주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시공간에 어느 시공간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까? 또 지구촌의 공생과 상생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6개의 교과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그다음에 인성사회성 교육과 체육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문서화된 교육과정, 가르친 교육과정, 평가된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겠죠. 학생들은 이걸 볼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화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우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소위 교육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르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 교수 학습 방법. 그다음에 평가된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평가 부분인데 어, 실제로 이제 여기 PYP는 어떤 평가를 해서 얘를 막 수직적으로 막 서열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다음 학습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게끔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둔 평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화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기본 요소의 틀은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 다음 발표이신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초등교사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던 이러한 초등 프로그램을 이제 이 대구교대 국제교육전공에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제 배워보시고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육학 석사 과정에 이렇게 국제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육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 이제 국내외 대학에서 일단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 이것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초등교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혹은 교육부 승인 교육기관 공립이나 사립에서 3년 이상의 초등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이신 선생님들께서 이 교대에 이 전공을 지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부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국제교육 전공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개설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IB 전공은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한 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런 아이들을 기르자라는 취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습자 주도성, 그다음에 개념 기반 교육과정, 그다음에 탐구 학습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이러한 바칼로레아 프레임워크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석사 학위도 나오고 거기다가 IB, PYP 교육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업 과정은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면 이 과정은 이제 석사 과정이고요. 2.5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년 하고도 반년을 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습이라는 것이 우리 교사이신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임용치기식을 해보셨습니다만 그 비슷한 과정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육 내용은 이따 뒤에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수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어떤 특정 과에서 이 IB를 주도적으로 막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이제 전공별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교과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영어 교육, 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음악, 영어, 교육 심리, 교육 과정을 이렇게 다양한 전공에서 이 IB 전공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IB 전공에 이제 교과목을 하나씩 뭐 이제 살펴보면 전공 교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의 교육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이론을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IB의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단원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 설계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IB 프레임워크 이해와 적용에서는 IB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YP, MIP, DP, CP 이러한 연속성에 놓이는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 PYP 교수 학습의 이해라는 교과목에서는 이제 학습자가 직접 본인이 행위하는 행위성, 주도성을 더 이제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수법을 쓰면 얘들이 더 잘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제 바칼로레아의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교육 심리학 이론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어떤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교과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습과 평가에서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얘들이 그다음 단계의 학습을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학습 공동체라는 교과목에서는 이 6개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적 소양,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이 학문 간 어떻게 하면 이 수업 같은 것도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구를 위한 언어와 문식성 교육. 그래서 모국어 교육과 그다음에 추가 언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언어적 능력이 더 적용되기 좋게끔 사례를 본다든지 이렇게 탐구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학습과 ICT에서는 이 테크놀로지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술이란 걸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또 교사가 어떤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교과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공 교과였고 여기 2개의 교과목은 현장 연구와 실습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관찰, 분석 및 성찰 교과목은 실제로 이제 IB 수업을 하는 학교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구나 혹은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반성적으로 한번 개선해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한번 보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한번 현장 답사죠 소위 한 후에 이제 교육 실습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내가 IB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보고 설계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얘들이 더 이해를 잘하게 될지 나는 어떠한 연구를 더 매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습이 상당히 중요한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제 교육을 전공했을 때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학위 논문을 좀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걱정이 먼저 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 전공을 졸업할 때 학위 논문에 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보고서는 이 코스웍 과정 중에서 그냥 수업 그냥 과정 중에서 작성한 이 연구 결과물을 이제 통합하는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관찰, 그다음에 실습, 아까 실습 있었죠? 거기 나가서 본인이 이제 작성한 것들을 또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디테일한 것은 이제 지도 교수님과의 상의하에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협의하시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방식의 예시가 실제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예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뭐 코스웍 과정의 전어를 통합한 글쓰기라고 해서 뭐 땡땡땡 연구한 초등교사의 땡땡 여정에 대한 탐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뭐 쓰게끔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IB QRP 수업 참여 관찰을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한 글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실제 관찰한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쓰고 결과가 이랬다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 20쪽 가지로 작성하는 것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을 하기 위한 뭐 보고서가 크게 부담은 되지않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학술적인 글쓰기로서의 논문을 쓰셔도 네, 무방하다라고 네,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구 교대에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아이백 그 수업 과정 내용이었고, 그러면 타대학 국내에 있는 그죠? 타대학의 아이백은 어떻게 있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하대의 교육대학원에서도 이 아이백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0월에 네, 여기도 국내 최초죠. 국내 최초 IBDP 한국어 과정을 인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P 교육 과정이구나라는 게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하대학교도 이제 교육학 석사 과정 그 자격도 나오면서 아이백 그 자격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그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게 편의에 따라 혹은 교수의 그 수업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다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대는 아까 2.5년이었는데 네, 인하대는 2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현직 교사인 경우에는 50% 학비를 감면해 준다 이런 이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위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학위는 필요 없고 IB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학위 과정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년 과정입니다. 1년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 중에 모집을 하네요. 그래서 여름 겨울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하대 교육대학원의 아이백 과정의 그 수업 교과명은 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교수 학습론, IB 교육의 이해, IB 교육 과정의 이해, IB 평가, IB 실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서 그다음에 중등 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졸업하신 분들 이쪽으로 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교수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넣진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학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생물과 교수님들 약간 이과에 좀 초점화가 되어 있긴 하던데 이게 수업 내용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실제로 듣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이제 교대와는 다르게 약간 이과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울대학교의 과정을 보시면 지금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DP 과정이 인증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국내 유일 여기는 MIP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21년 12월 여기도 굉장히 근래에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인증을 바탕으로 현재 그 대구광역시 교육청 IB 과정 특별 직무 연수를 이쪽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수업 구성은 여기 뭐 한 4개의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죠. 한국어는 뭐 모르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영어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석사학위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서 아마 이건 그냥 그 자격증에 대한 얘기 1년 동안 운영하는 거 보니까요. 자격증만 발급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동대 교육대학원 아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 석사 과정도 있고 네,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YP랑 DP를 같이 운영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봤던 남서울대랑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진들이 조금 뭐랄까요, 그 국제 학교에서 실제로 IB 수업을 해보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대학을 관심 있는 대학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국어 교육에서 또 읽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관련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사 연구,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제 3년마다 주기별로 이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이제 각 국가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무 교육이 끝나는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이 피사에서 특히 읽기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항상 상위권이에요. 지금도 상위권이에요. 뭐 일본,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과 견주어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상위권인데 이게 계속해서 근데 점수가 좀 순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반추해 보게 되면서 그러한 분석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됐고 이것이 교육 과정에도 네, 반영이 되어서 읽기 교육에 대한 어떤 재배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IB 교육 과정이라는 것, IB 프레임워크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이제 우리는 국가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서 이걸 막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청남어문학회에서 노은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인데 잠깐 보면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표시된 것만 잠깐 보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함양하자.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그다음에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자. 그다음에 교과 간 연계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참여형 수업,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그다음에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 이런 각 항목을 살펴보니 뭔가 IB 교육과 일치되거나 혹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IB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잘 활용만 된다면 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이행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대입 개편이 현재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서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의 도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 IB 교육 과정은 굉장히 잘 활용하면 뭐랄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업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굉장히 거칠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다 마쳤고요. 이제 네 번째 발표, 그 포스교육재단의 이종승 선생님의 발표마저 듣고 저희 잠시 질의응답 가볍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